정보천이 탈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실기시험, 3회 실기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9월 2일이에요. 아직까지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책 피셔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필기하고 실기하고 출제 범위는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틀려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면은 어느 정도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 내가 써야 된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 3총사 해야 되는 거고 정보 보안에다가 신기술 용어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약 7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7주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꼭 공부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름 다 갔잖아요. 이제 놀 거 다 놀았단 말이라 이제 가을이에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이죠. 딱 공부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들 책 피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시험. 이번 시험 놓치면은 25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험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라. 그리고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나기 때문에 1년 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올해 안에 끝내야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회 실기 시험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어요. 뭐 교재도 다시 만들고 있고 그리고 SQLD라고 하는 그 자격증 그 교재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서비스할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있고 어제부터는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을 했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엔잡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강의를 시작을 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진짜 가장 기본적인데 헷갈리는 내용들을 지금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5강의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특강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시라고 조금 으쌰으쌰 하시라고 이렇게 짜란 하고 나왔어요. 제가 공지사항을 안 찍고 그러면은 그냥 마냥 있다가 나중에 아이쿠 그러고 시험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때쯤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하루라도 조금 일찍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공지사항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자, 일단 3회 실기시험 관련해가지고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내가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원서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쯤 가면은 저기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강릉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원주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응시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강릉까지 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원주 안에선 해결되지만은 서울이나 경기권 사시는 분들은 정말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9월 10일 날 다들 컴퓨터 접속하셔가지고 원서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약 8일 정도 남았으니까 준비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기 시험일은 10월 20일로 확정이 됐어요. 19일이냐 20일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루 잡아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20일 날 일요일 날 시험 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약 7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죠. 제가 6주 학습 플랜이라고 촬영을 해놨는데 6주 학습 플랜은 정말 바트게 공부를 했을 때고 하루라도 여유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 올해 안에 끝내자고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하면은 4월 말 5월 초에 시험을 봐야 되고 6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약 1년 동안, 약 1년까지는 아니지만 약 1년 동안 마음 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다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건 6주 학습 플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론 부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론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자,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체제 요것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니까는 이론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를 따지 않겠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를 따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론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본강을 빠르게 뭐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빠르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마무리 특강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컴퓨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외계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라 한 번 듣고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번 듣고 외워? 한 번 듣고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파벳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 B, C라고 하는 알파벳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깜질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A, B, C를 쓰기까지 이게 소문자 A고 요게 소문자 B고 요게 소문자 C다라는 거를 쓰기까지 얼마나 정말 많은 깜질을 했거든요. 이게 한 번 보고 안 외워진대. 당연히 한 번 보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외워지면 그건 천재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자격증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번 듣고 외워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론을 빨리빨리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으로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지 귀에 익숙해지는 거고 귀에 익숙해져야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된다. 시험장까지 그 기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1강부터, 그러니까는 1과목부터 6과목까지가 보통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무리 특강으로 빠르게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말해 뭐예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뭐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7문제에서 9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그다음에 파이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바 언어에서 한 2문제 나오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 1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C 언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C 언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자바 같은 경우에도 객체지향의 특징은 1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문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 언어만 공부하셔도 자바의 문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내가 시험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이론을 공부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씩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쿼리문, 그러니까는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쓰는 거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정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계산식 포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 요거를 합쳐가지고 18문제에서 19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12개의 합격 점수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산식은 포기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는 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산식까지 봐주셔야 되는 거죠.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든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서브넷도 마찬가지고 서브넷 마스크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식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계산식까지 보실 이유는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 사실 요거 2개만 가지고도 합격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아직 7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이론하고 마무리 특강 들으실 수 있을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병행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충분히 들으실 시간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산식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필기 합격하고 나서 바로 공부해 주시는 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으셔가지고 이제 계산식까지 들으실 수 있지만 오늘부터 공부하겠다, 내일부터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추석이라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연휴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산식까지 굳이 듣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내가 합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한 번 보고 외워진다? 그건 천재란 말이야. IQ가 한 270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IQ가 270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다. 오케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추가 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그래밍 기본 특강은 이제 진행 중이에요. 원래는 그냥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와서 문제풀이 특강을 해볼까 아니면은 기본 특강을 해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유형이 틀려졌다고 하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계속 드는 거지. 어떤 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갔다 오신 다음에 유형이 틀려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가만히 보면 유형이 틀려지진 않았어요. 유형이 틀려진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이것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 틀려진 건 없어요. 기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답 형태로 외웠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유형이 틀려졌다라고 느껴지시는 것뿐이에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기본을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기본 특강을 진행을 중이에요. 그래서 1강부터 한 5강까지 진행을 할 거고 어저께 1강 해가지고 아마 오늘 업로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2강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강은 내일 업로드가 될 거고 내일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최대한 찍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1강부터 5강까지 전부 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엔잡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뭐 헷갈리는 개념들은 제가 5분 특강으로 오늘도 촬영을 해서 올렸죠. 그것들 계속 올릴 거니까 그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를 좀 추가를 할 거예요. 많은 문제를 추가를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단 10문제라도 뭐 지난 시험에서 나왔던 뭐 서브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바에서 나왔던 것들, 파이썬에서 나왔던 뭐 프린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해가지고 몇 문제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 추가하는 거는 저도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라이브 특강. 요거는 이제 시험 때 임박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2주 전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특강은 예전에 했던 거 1회하고 2회 라이브 특강은 다 지워버렸거든요. 엔잡에서도 지웠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지웠는데 다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지 마세요. 볼 이유가 없어요. 그 1회하고 2회 라이브 특강 같은 경우에는 각 회차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좀 배제를 하고 오랫동안 안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지금 만약에 2회하고 3회, 1회하고 2회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니까 이거 또 나오겠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반복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3회 대비해가지고 이때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 특강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특강을 조금 더 압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특강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마무리 특강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라이브 특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험 전에 조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라이브 특강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밤샘 특강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마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제 몸 상태를 봐서 며칠 전에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를 보고 밤샘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2회나 1회나 밤샘 특강이나 라이브 특강에서 굉장히 많은 이론 문제들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2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밤샘 특강에서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되시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밤샘 특강도 들어주시고 시간이 또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특강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가되는 강의들은 이런 강의들을 추가를 할 거고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굉장히 어려워들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나 비전공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기본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회 대비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특강을 또 1에서 5까지 또 촬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자바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C 언어만 할 거예요. 이번에는 C 언어를 가지고 기본기를 다질 거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했던 거 그거 그냥 그 객체지향 특징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엔잡에 보면은 프로그래밍 라이브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뭐 7주나 남았는데요. 7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7주씩이나 남은 게 아니라 7주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자, 지금 봐도 소프트웨어 공학에다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삼총사 세 가지 다 해야 되는 거고 운영체제, 네트워크, 정보보안, 거기다가 신기술 용어, 데이터베이스 이것만 해도 7개란 말이에요. 7과목. 일주일에 한 과목씩 끝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과목씩 끝낼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조금씩 하면 안 돼. 많이씩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올해 끝내야죠. 올해 끝내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지. 올해 지나고 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하반기까지 6월 달까지니까 그때까지 마음 졸여야 되니까는 이번 시험에 다들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는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